급속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은 7년에 걸친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투자 자금이 화폐 가치가 높아진 미국으로 이동하고 한국 내 외국 자본의 이탈도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이자 폭탄까지 더해지고 저금리로 떠받치던 부동산 시장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아니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같이 맞물려서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뇌관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리 인상 조짐은 이미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스피 금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10월에 연 1.57에서 11월에 1.66으로 해가지고 2달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생물이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차기 정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나온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57세까지 부채를 늘리다가 그 이후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실물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앞으로 3, 4년 내에 부동산을 팔아 은행 빚을 청산하는 시기에 돌입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디플레이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을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못 갚으니까 다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단계가 된단 말이죠.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소비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장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가고요. 우리 경제는 이미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채무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IMF 때 이렇게 발생한 부실채권, 또 2003년 카드 대란 때 발생한 부실채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채권, 10년 이상 된 거. 이런 거는 진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거든요. 그런 채권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 소득 자체를 높여 빚 갚을 능력을 높이고 대출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국민 총 생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처분 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느냐? 결국은 임금 상승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른바 노동계약이라 불리는 노동오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